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은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변제금은 3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되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월 변제 금액을 얼마로 산정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잘 납부해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제금이 처음에 결정받은 금액과 다르게 중간에 계속 올라가거나 한다고 하면 납부를 해나가시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질문이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 주셨던 내용대로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 금액을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원칙적으로 처음에 결정받은 그 금액을 3년 동안 쭉 내시면 됩니다. 중간에 금액이 올라가지 않고 처음에 결정받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월 변제금을 결정받았다면 3년 동안 50만원을 쭉 잘 납부를 하시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간혹 가다가 중간에 소득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하면, 그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때 변제 계획 안에 조건을 붙여서 결정을 받아서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을 그만큼 더 납부하는 내용으로 변제 계획안을 바꾸고, 실제로 변제금도 그렇게 더 많이 내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제가 그 전국 법원 중에서 제가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다 진행하니까 전국 모든 법원의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시간상 전국 법원 중에서 4군데 법원에 실제 조건부 인가 결정과 관련돼서 나왔던 보정 권고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조건부 인가 결정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법원이에요. 변제계획안 10항에 보시면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신고 의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변제계획 인가 후 매년마다 7월 31일까지 소득 관련 자료들을 쭉 내달라고 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연금 산정론 가입 내역 확인서, 이런 소득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 계획안을 다시 신고해달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서울회생법원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된 소득을 더 내는 것으로 변제안을 바꿔달라는 거고요. 의무를 했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해지됨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 소득신고 의무를 지키도록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주지방법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 10항에 이렇게 이직 등 신고 의무를 기재하도록 해서 인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제출 의무라고 해서 이렇게 채권자도 채무자가 소득을 허위 신고했거나 채무자가 취직, 이직 등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견이 됐을 때 법원에다가 채무자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방법원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취업을 하였기에 변제계약 10항 기타 사항란에 향후 소득이 월 3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이렇게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해달라, 이렇게 명을 하고 계십니다. 4군데 법원의 조건부 인가와 관련된 보정권고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매달 며칠까지 신고 의무를 해달라고 날짜를 특정하셨고, 다른 법원들은 이직을 했거나 소득이 많이 30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이런 경우에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이렇게 보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내라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공통적입니다. 마지막에 대구지방법원 보정권고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조건부 인가, 장래 소득이 증가하면 신고해달라고 보정권고에서 명하시는 경우는 최근에 취직하신 분들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법원에서 보실 때 이 소득이 정확한지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을 신고를 했는데 이 소득을 신고한 내용이 그 해당 직종의 평균적인 소득 기준보다 낮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부 인가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변제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변제율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인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로 보여드렸던 이분들도 보면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인천지방법원 사례가 변제를 15% 정도 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던 사례이고요. 서울 사건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변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50%로 통과가 되셨던 분이고, 전주지방법원은 25%로 통과됐던 분의 사례였고,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대구지방법원은 변제율이 15%로 통과됐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 결정은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이직을 했는데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그리고 변제율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경우에 조건부 인가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그분 사례를 한번 직접 변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총 원금이 7,630만원 정도 되셨는데 그 중에서 1,150만원을 변제해서 변제율이 원금의 15% 이렇게 통과가 됐던 사례였거든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월 변제금은 같은 금액을 3년을 내면 되나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결정받은 그 금액을 쭉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근에 취업을 하셨거나 내 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는 게 날 수도 있어서 내가 매년 한 번씩 새로운 소득을 신고를 하고, 직장이 변경됐을 때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 증가된 소득을 추가로 더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